안녕하세요. 언어사랑교육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언어사랑교육에서 출간한 좋은 교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교재는 해외여행을 위한 영어 말하기 능력 1시간 완성입니다. 이 교재는 영어 말하기 능력 완성을 위한 두 권의 교재 중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영어 능력인 생존 영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해외 출장 또는 영어권 국가로 유학 준비 중인 영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이며 영어 말하기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완성하고 싶은 영어 학습자 또는 자녀의 영어 말하기 능력 완성에 관심 있는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되는 교재입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고 생활 영어 말하기 능력을 1시간 만에 완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영어 말하기 능력을 1시간 만에 완성할 가능성의 비밀은 지금부터 소개할 5개의 활용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영어 의사소통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일상에서 발생하는 대화 상황에서 성공적인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5개의 활용 원리는 첫째, 4개 절차적 단계로 진행되는 의사소통에서 각 단계에 필요한 표현을 바로 할 수 있다면 많은 대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용 원리는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이며 이 원리를 활용한다면 대부분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용 원리는 보편적 핵심이며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활용 원리입니다. 네 번째 활용 원리는 대화 책임 공유이며 5번째 활용 원리는 정보를 나누어 전달하는 의사소통 전략입니다. 네 번째와 5번째 활용 원리를 의사소통에 적용한다면 부족한 영어 능력을 보완해주며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활용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 원리, 4개의 절차적 단계에 필요한 표현을 설명함에 있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한국의 의사소통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일상생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면 4개의 절차적 단계에 필요한 표현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든 식당에 가든 아니면 카페 또는 병원에 가든 4개의 절차적 단계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편의점을 예로 들겠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면 보통 우리는 편의점 직원과 인사를 교환합니다. 이때 시간과 관계없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로 첫 번째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상품을 구매하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원하는 상품 플러스 주세요 입니다. 구매 후에는 세 번째 단계인 보상 단계에서 얼마예요? 라는 간단한 표현 하나만으로 그리고 마지막 인사 단계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안녕히 계세요 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각 절차에 필요한 한국어 표현을 알게 된다면 많은 구매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경험한 영어권 국가인 미국에서도 4개의 절차적 단계로 의사소통이 진행됩니다. 인사 단계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헬로우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I need 플러스 원하는 것이라는 표현만으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 말고도 I'm looking for 원하는 것, I would like 원하는 것 등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I need 플러스 원하는 것이라는 표현 하나만 알고 있더라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상 단계에서는 모든 구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how much 라는 표현만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see you 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미국 의사소통에서도 각 단계에 필요한 영어 표현 하나만 알고 있다면 많은 대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인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사소통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첫 번째 원리, 4개의 절차적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hello, 세 번째 단계는 how much,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CU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두 번째 단계인 구매 단계에서 결정되며 다양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구매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매 상황에서 경험하는 이런 차이점들은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앞서 확인하였듯이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생수 한 병 플러스 주세요 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 상점에서는 진열된 상품을 가리키며 이 신발 주세요 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는 원하는 신발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 직원은 여러분이 원하는 신발 크기와 색상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을 설명하자면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은 특정 대화에 참여하기 전에 대화에 필요한 표현들을 미리 확인하고 연습하여 준비해가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일종의 리허설, 즉 예행 연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을 구매하는 상황이라면 원하는 상품 플러스 주세요 라는 표현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신발 크기와 신발 색상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발 상점을 방문하기 전에 이 세 개의 표현을 확인하고 연습하여 준비해 간다면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원하는 신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need a pair of shoes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신발 크기인 265mm를 미국에서 통용하는 인치로 전환하여 10.5 please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색상인 흰색을 화이트 please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원하는 신발을 성공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영어 의사소통이 의외로 쉬울 수 있는 것은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을 구매할 때 원하는 상품 please 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탄 후 택시기사에게 시청으로 가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시청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도 I need to go to the city hall please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city hall please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분이 필요한 영어 표현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영어 교재 번역기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반문하시겠지요. 번역기 도움을 받는다면 이 교재가 왜 필요하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영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이 교사, 교재 또는 동료의 도움을 받아 영어 능력을 발전시키고 주변의 도움 없이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학생이 사전에서 단어 찾기가 쉽지 않아 교사에게 단어의 뜻을 묻고 교사가 단어의 뜻을 알려준다면 이때 교사는 번역기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재의 도움 없이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이 교재로 영어 학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교재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이 교재의 도움을 받아 영어 능력을 발전시키고 결국에는 이 교재의 도움 없이도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 능력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을 활용한다면 대부분의 영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을 활용할 때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는 그렇다면 특정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발생할지를 어떻게 알고 필요한 표현을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활용 원리가 세 번째 활용 원리인 보편적 핵심입니다. 보편적 핵심은 넓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 좁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 그리고 언어적 보편적 핵심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이란 서로 다른 국가와 국가 또는 서로 다른 언어 문화와 언어 문화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공통으로 4개의 절차적 단계로 진행되며 한국에서 옷 또는 신발을 구매할 때 판매 직원이 고객의 사이즈와 색상을 확인하듯이 미국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은 한국 구매 상황과 미국 구매 상황에서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에 한국의 구매 상황을 바탕으로 미국 구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이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보상 단계에서 얼마예요?
라는 표현은 모든 구매 상황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상품 플러스 주세요. 라는 표현은 모든 상품 구매 상황에서 통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단계인 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은 모든 구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좁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을 활용한다면 영어 말하기 능력 완성을 위한 영어 학습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적 보편적 핵심은 한국에서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영어 표현 how much는 모든 영어권 국가 또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보편적 핵심과 언어적 보편적 핵심을 영어 학습에 활용한다면 영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영어 의사소통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활용 원리인 대화의 책임 공유를 여러분의 영어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면 부족한 영어 능력이라도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낯선 외국인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는 실례합니다. 제과점? 이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보통 제과점 어디 있어요? 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영어권 국가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excuse me, 베이커리 라고만 말하더라도 상대방은 excuse me, where is the bakery? 로 이해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상 단계에서 얼마예요? 라는 표현 하나만 말하더라도 상대방은 이거 얼마예요? 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택시를 타고 시청이요. 라고 택시 기사에게 말한다면 택시 기사는 시청으로 가주세요. 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영어 의사소통에서도 마찬가지로 how much? 라는 표현만을 말하더라도 판매 직원은 당신이 어떤 상품에 대해 값을 확인하는지 알고 있기에 굳이 어떤 구매품에 대해 보상하는지 알리지 않더라도 판매 직원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티홀, 플리즈라는 표현만을 택시 기사에게 전달하더라도 택시 기사는 I need to go to the city hall, please로 이해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대화의 책임을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면 부족한 영어 능력으로도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울음소리 하나만으로 주변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대화의 책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주변 사람에게 더 넘기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언어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대화의 책임을 조금씩 자신에게로 가져올 것이고 언어 능력이 완성되면서 대화의 책임을 아이 혼자서 떠안더라도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과 함께 정보를 나누어 전달한다면 마찬가지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영어 능력으로도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아빠 과자 사주세요. 라고 완성된 문장으로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언어 발달 과정에서 아이는 아빠, 과자, 사줘와 같이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나누어 전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언어 발달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이의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한국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언어 발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성인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장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아이와 같이 발달 단계에서 자신의 언어 능력에 따라 때로는 이처럼 한두 단어로 정보를 나누어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아이처럼 정보를 나누어 전달한다면 문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더라도 이처럼 대화의 책임을 공유하여 베이커리 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베이커리 라는 단어 하나로 구성된 질문을 Where is the bakery? 라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음 단어는 어떤 단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Where? 라는 단어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Where is the bakery? 라는 문장으로 질문하는 것 대신에 정보를 나누어 전달하여 베이커리 그리고 Where? 라는 두 단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무례하다거나 의사소통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이 반말하더라도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또박또박 천천히 더 친절하게 알려주려 하듯이 영어권 국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친절한 말투를 외국인 화법이라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를 나누어 전달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생존 영어뿐만 아니라 사교 영어에서도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재 영어 말하기 능력 8시간 완성 방법에서도 소개하였듯이 화자 언어는 대화의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였습니다. 반면 화자 사랑이는 대화의 책임을 상대방과 공유하여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나누어 전달하였습니다. 화자 사랑이는 잉글리쉬라는 단어 하나만 말하더라도 화자 언어는 I am studying English로 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자 사랑이는 토익 테스트라고만 하더라도 상대방인 화자 언어가 I'm preparing for the 토익 테스트라고 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자 사랑이가 good score라고 말하더라도 상대방 화자 언어가 I want to get a good score on the 토익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화자 사랑이는 화자 언어처럼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성공적으로 전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영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아이처럼 대화의 책임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어 전달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활용한다면 생존 영어뿐만 아니라 사교 영어 그리고 나아가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 영어도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두 번째 교재 영어 말하기 능력 8시간 완성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내용과 성공 가능성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개의 활용 원리는 자유이용권과 같습니다.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 또는 다른 영어권 국가라는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개의 활용 원리라는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은행이라는 놀이기구를 경험하고 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재에서도 설명하였지만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화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은행에서의 의사소통 상황을 경험하면 은행에서 발생하는 대화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이용권이 없어 놀이기구 탈 때마다 긴 줄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며 각각의 놀이기구 이용권을 구매하여 모든 놀이기구를 경험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싸게 놀이동산을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개의 활용 원리라는 자유이용권을 이용하여 의사소통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놀이동산의 모든 놀이기구를 경험한다면 마치 놀이기구를 즐기듯이 유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재를 설계하고 출간하기까지 많은 반대 의견과 논쟁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주요한 반대 의견은 과연 5개의 활용 원리를 활용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반대 의견을 이겨낼까? 어떤 설명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여 생각해낸 것이 제가 경험한 검도입니다. 검도를 시작하면 3개의 동작, 머리, 허리, 그리고 손목치기를 배웁니다. 이 3개의 동작을 배우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검도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 3 동작을 도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연습하였습니다. 그럼 이 3 동작만으로 어떻게 실력을 발전시켜 1단, 2단 그리고 3단으로 점차 승단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검도는 3 동작을 연습하고 비슷한 실력의 수련생들 또는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수련생 또는 사범님과의 대련, 즉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발전시켜 자신이 원하는 승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어 말하기 의사소통 능력도 5개의 활용 원리, 특히 보편적 핵심을 활용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연습한다면 연습과 대련을 경험하며 실력을 향상시키는 검도와 같이 자연스럽게 영어 능력을 발전시키고 결국에는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말하기 의사소통과 검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배우는 많은 학습 중에 1시간 만에 배우고 연습과 훈련을 통해 실력을 발전시키고 완성해가는 지식 또는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것도 1시간 만에 배웠고 타자기 다루는 능력, 기타 연주 능력, 요리, 그리고 많은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을 1시간 교육과 연습으로 원하는 수준으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완성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5개의 활용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연습한다면 분명 효과적으로 영어 말하기 능력을 완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다른 핵심 논쟁은 한두 단어로 의사소통하면서 언제 영어 능력을 완성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언어 습득에 뛰어난 아이는 완벽한 문장으로 언어 학습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단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시작으로 언어 능력을 발전시켜 문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완성해 갑니다. 우리는 아빠, 과자 사줘라고 정보를 나누어 전달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아이를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빠 과자 사주세요. 라는 문장으로 의사소통하는 아이는 언어 능력 측면에서는 성인으로 인식합니다. 아이가 지금 한두 단어로 의사소통한다고 해서 아이가 언어 능력을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한두 단어로 언어 학습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언어 능력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또한 언어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 말을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자주 들어 언어 자료를 수집하고 이용하며 흉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아이에게 자주 말을 들려줌으로써 아이가 언어 능력을 좀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어 교육 분야에서 이해 가능한 언어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도 언어 능력은 말을 하면서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말을 들으면서도 언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영어 문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때까지 영어 말하기 활동을 미루기보다는 한두 단어라도 의사소통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언어 자료를 얻고 그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어 표현을 경험하고 발화하는 언어 활동을 지속해간다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언어 능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교재를 여행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항공권 예약부터 호텔 예약, 그리고 출국과 입국 같이 여행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사소통 상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였기에 교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에 필요한 유창성과 정확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What color would you like? 라는 질문에 정확성에 중점을 둔다면 I would like light blue, please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질문에서 이미 알려주었기에 정확성에 중점을 두더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주장했듯이 상대방의 말에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발화 문장은 문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언어 자료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장을 모방하여 발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으로 완성해갈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물론 유창성에 중점을 두어 의사소통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What color would you like? 라는 질문에 유창성에 중점을 두어 대답한다면 간단하게 Light blue, please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교재는 독자들이 의사소통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의사소통에 적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재와 함께 음원을 제공하여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며 의사소통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교재를 사용해보시고 댓글에 좋은 의견 주시면 더 많은 영어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재 내용을 수정하고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이어서 영어 말하기 능력 8시간 완성 방법, 영작 능력 8시간 완성 방법, 토익 만점 8시간 완성 방법과 같이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이 쉽게 완성할 수 없는 영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 교수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완성하시고 싶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